저쪽 지역에도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까? 압록강 주변에? 중국 이제 내륙 쪽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쪽이 워낙 이제 그 언론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 대외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관광객들은 많이 늘었죠. 네. 자, 이 화면에 보면 바로 앞에 신의주 보이죠? 네네네. 아, 저기 저쪽이 이제 신의주군요. 네, 저쪽이 지금 북한 신의주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다리가 끊겨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 관광지로서의 약간 좀 가격 상승 요건도 있겠지만 뷰도 그렇고 굉장히 특수성이 있네요. 왜냐하면 다리만 건너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또 그런 거 있죠. 신의주가 평양에서 네. 가깝잖아요. 네네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쪽이 더 빠르게 가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. 아니 신의주는 남한으로 따지면 뭐 한 대구 정도 되는 겁니까? 뭐 수원 이 정도 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수도권이죠. 수도권으로 돼 있는 평양이랑 거예요. 가깝기 때문에 그럼 뭐 수원, 뭐 약간 안산, 뭐 안양, 막 이 정도 되는 거네요. 뭐 분당, 뭐 이런 느낌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평양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중국하고 이제 이 무역 거래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교통로이고 관문이죠.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다리가 신압록강 대교입니다. 2014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 그래요? 4차선 왕복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죠. 저는 약간 저긴 줄 알았어요. 그 우리나라 인천 왜 약간 공항 갈 인천 때 정도? 그런 느낌이 좀 있죠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되게 신식으로 잘 졌네요. 예, 예. 그럼 저기 이제 중국 쪽에서 지은 겁니까? 어떻게? 중국에서 이제 완전 100% 중국에서 완전 투자를 한 거래요. 그렇습니다. 그 6억 불 투자한 걸로. 6억 불이면 총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? 7천억 정도 돼요. 7천억을 투자해서 예. 야, 그렇군요. 야, 근데 이거는 직접 보고 오시니까 어떠셨어요? 좀 느낌. 이제 압록강 대교를 보고 신압록강 대교를 볼 때 이제 기존 압록강 대교는 기존 그 시가지죠. 네네네. 신압록강 대교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쪽 중국 쪽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들을 짓고 있고 또 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. 그리고 그 신의주에서 신압록강 대교 라인에서 우리 한면으로 보면 중국 측에서 볼 때 우측에 보면 거기가 이제 황금병 경제특구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에서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조금 이게 확장되는 그런 어떤 그 건설 현장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사실 압록강 대교가 지금 있지만 남한과의 연계성이 없으면 저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잖아요. 왜냐면 북한이랑 중국이랑 왕래하는 거는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래도 이제 남한이랑 교육이 확실해지고 약간 철도길이 열린다. 그럼 이제 저희가 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봐야겠죠.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가 확실히 좀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면 저쪽에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. 꼭 그렇지 않습니다. 남북 관계는 그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그 고려를 되겠지만 북중 간에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그 남북한 변수가 중국 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.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저기는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리스크는 그만큼 높지는 않다.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예, 예.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쪽을 조금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 철로가 있던 그쪽은 단동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단동 시가지 중심이 그쪽 철로를 끼고 있다고 보면 되고 시가지 중심. 북측은 신의주 항만인을 그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아까 철로 있는 데가 신의주 항만입니다. 네네.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의주 항인데 지금 이제 이 신압록강 대교가 있는 여기는 곳은 어디랑 연결이 돼요? 신압록강 대교는 이제 그 이 단동항 동항이라고 하는 데서 가깝고. 지금 그 신의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이제 다리를 놨기 때문에 그 단동으로 놓고 보면은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죠. 그 정도 보면 약간 좀 더 서쪽에 있는 이 강하구 쪽으로 이렇게 강하구 쪽으로. 예, 가깝게. 사실 우리가 이 부동산 삼국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저게 투자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해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실제로 저쪽 지역에 약간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느슨해졌다.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? 아니면 여전히 저기는 약간 좀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.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유엔 제재 조치가 이제 이선 후에 그 길림성이나 용영성이 이제 그
북한하고 인접한 성들이기 때문에 네.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죠. 이번에 많이 당했죠. 예, 어려움을. 당했는데 네. 이제 중국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뭐 손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. 그 지역 경제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그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. 중국에도 영향을 줬다. 아, 중국에 지역 경제에도. 엄청난 손실이 있죠. 엄청난 예. 손실을 줬다. 그래서 예. 특히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경우에는 그 북한 인력을 쓸 수 없고 네. 수산물이 통제됨으로 해가지고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. 그 정도였군요. 그 새로운 호텔을 신축해도 네. 그 북한 인력이 안 들어오면은 이 종업원들이 없으니 호텔을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그래도 때문에 북한의 인건비가 아직 싸군요. 그렇죠. 굉장히. 싸고 저렴하군요. 또 이제 그 우리 조선족 자치주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네. 한국으로 이렇게 돈벌이를 온다든지 또 좀 지식인들은 대도시를 이렇게 흘러나가가지고 인력이 네네. 일을 할 수 인력이 태반이 부족한 상황이죠. 네네.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쓰지 아니하면 그 산업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엔 제재 조치가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니까 네. 거의 뭐 산업이 마비되는 상태죠. 마비가 됐었다. 그렇죠. 네네. 예. 그런데 이제 훈춘 경제 합작구라든지 그 하룡 경제 합작구의 경우에는 네. 국가급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그 산업들이 전부 스톱되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의 그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북중 경협이 재개가 되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더 활기를 띨 것 같다. 라든가 뭔가 좀 더 좋은 영향이 끼칠 것이다. 뭐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.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. 이런 느낌은 어떻게 이제 정리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. 이제 그 뭐 중단됐던 뭐 경제적인 현상이라든지 인적 물적 교류가 새로 재개되면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 네. 뭐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올라가죠. 그런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이전에 그 단동에는 한금평 경제 특구가 곧 이제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저쪽 그 북쪽에 있는 이 훈춘 같은 경우에는 나선 경제 특구가 그 북한에서 볼 때는 제일 먼저 특구로 지정했었고 네. 그 중국의 계획개방처럼 그 심천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도시가 나선 경제 특구입니다. 네네네.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유엔 제재 조치가 풀려서 이제 그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특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예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. 예. 무조건 부동산 들썩일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또 장용석 대표 전문가님께서 다녀오셨다면서요. 다녀왔습니다. 예, 또 안록광을 또 한번 좀 가서 촬영을 해오셨다면서요. 예, 목숨 걸고 다녀왔어요. 아니 어떻게 그걸 찍었대요? 그 안 잡혀간 게 신기하네. 예. 아니 거기 그 특히 그 훈춘 그 지역은 네네. 아무래도 그 러시아랑 그 북한이랑 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지역이죠. 예. 군인이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하죠. 근무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송용 카메라를 그 싣고 왔는데 네. 처음에는 숨겼어요. 숨겼는데 트렁크까지 열어보자 그러는데 네네네. 방송 장비가 좀 있었어요. 그 뒤에. 아, 걸렸구나. 그러니까 이거 뭐냐 했더니 그래서 앞에 딱 보더니 네네. 카메라 주라고. 그래서 아, 그걸 달라고요? 가지고 그거를? 밖에서 이제 그 이거 뭐라 그러죠? 무전을 계속 치더라고요. 예. 예. 아 얘네 잡아간다. 예, 뭐 이런 아니 뭐 식으로. 모르겠어. 계속 치는데 네. 아니 이제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다가 뺏기면 어떡하지? 아니면 뺏기면 어떡하지도 그랬지만 이제 촬영을 못 하니까. 네, 촬영도 못하고 이미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미리 찍었던 건 좀 빼놨어요. 그 뭐죠? 그 안에 메모리 카드. 메모리 카드는 빼놓고 뺏기더라도 네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 짜증이 나서 좀 화 좀 내려고 나갔는데 또 총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찍소리도 못했군요. 카메라는 예. 카메라를 아주 친절하게 드렸습니다. 야, 그리고 총 맞을 뻔했네, 이분. 네, 그리고 네. 이제 차 타고 들어가서 핸드폰 꺼내서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거 이제 방송에 나가면, 저 첩보원들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? 괜찮겠어요? 예. 아 괜찮죠. 아, 몰래 찍어온 거죠? 어떻게 보면? 그렇죠. 이거는 네. 이제 근데 핸드폰은 사실상 핸드폰까지는 뺏지는 않잖아요. 어쨌든 좀 위험을 감수하고 찍어오신 귀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그렇죠. 화면 보면서 예.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지역이 네네. 방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광천이요. 방천. 방천. 네. 예.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 쪽은 북쪽 북한 땅이고 북쪽 쪽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맞대고 있는 이거. 그 삼국이 접경을 하고 있는 곳이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오른쪽이 이제 북한 그리고 한경북도. 진짜요? 네, 저쪽 여기 한경북도. 야, 근데
뭐라고 그래야 되지? 왠지 저기 예. 때묻지 않는 뭐 그 자연 있죠. 같은 예. 그런 느낌. 그래서 진짜 저기 안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. 그러면 이제 뭐 다시는 못 돌아오시는 거죠.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잖아요. 여기가 뭐예요? 좌측에 지금 그 철도 저 다리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? 아, 네네네. 저게 이제 러시아 하산하고 북한의 나진을 연결하는 그 철도입니다. 두만강 철도. 그 낮은 선봉 구경할 때 그 낮은 그렇습니다. 뭐 예.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? 저렇게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 하나 계시고. 있죠. 예. 진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군요. 아주 깨끗하지. 예. 그냥 뒤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중국 쪽 그 전망대가 있는 용호각 쪽입니다. 여긴 중국이군요. 예, 이쪽 쪽은 중국. 여튼 그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강이 이제 그 국경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. 네, 저기 다리가 예. 보이네요, 실제. 저게 이제 그 두만강. 저는 진짜 그 해외를 다닐 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닙니다. 아니 지금 무슨 아프땡땡 TV 무슨 촬영하고 오신 거 같아요? 뭐 별풍선 받고 이러는 거 아니죠? 아니 뭐 개인 방송 같은 느낌이 드네.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. 그 우리 장 대표가 갔다 온 저 지역이 네네. 중국의 그 방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. 예, 중국, 러시아, 북한 삼국이 접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국경 지역입니다. 네네네. 그런데 동해로부터는 한 12km 지점. 그러니까 날이 좋은 날은 가깝네요. 예. 예, 바다를 보면은 그 해안선이 시야에 보일 정도의 그런 거리에 있죠. 아니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어디까지 다녀오신 거예요? 두만강 뭐 끝에까지 다 보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그쪽 주변에 있는 땅들 뭐 이런 거 집들 있는 부분 뭐 이런 네, 이제 여기가 보신 거예요? 훈춘이라는 곳이죠. 네네. 참 웃긴 게 그 큰 우리나라 뭐 경기도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는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여기는 이제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맨 끝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는 길에 네. 훈춘시가 있어요. 시내. 훈춘 시내. 예. 예. 그 시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아직 이제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네. 왕복 네네.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 봤고 실질적으로 많은 움직임 없었어요. 민간인들이 여기서 뭐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게 없었고 훈춘시에 가니까 현지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기는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장 전문가님 어떠세요? 이 지역의 부동산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장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. 얼마나 올랐습니까? 중국의 적경 지역이죠. 이 중국의 적경 지역이 훈춘이라는 곳입니다. 훈춘. 이 네. 지역이. 네네. 근데 훈춘 안에서도 조금 또 중소도시, 중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 중심은 지금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,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큰 틀로 보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곳입니다. 우리나라 치면 경기도냐 뭐 이런 거죠. 네네. 근데 이제 여기에 중심지는 영기시예요. 연변 자치주는 영기시인데. 네. 영길시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보면 가격이 높은 지역이다. 연길시가. 연길시가 거기는 이제 상업지역 제가 이제 가봤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중심권이 뭐 우리나라 뭐 3.3제곱미터당 우리나라 돈으로 2,5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고. 근데 이제 거기가 2,500 한다고요? 3.3제곱 한 평 정도. 땅이 굉장히 비싸죠. 이미 벌써 그거. 근데 이제 아파트가 웃긴 게 영길시 아파트가 평당 3.3제곱미터당 350만 원 신규 아파트가. 아파트에서 또 싸네요. 예.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왜요? 3, 4년 전에 네. 3.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어요. 그럼 3배가 오른 거네요? 근데 3배, 4배가 오는 거죠? 네.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어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? 네. 그건 아닙니다.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. 네. 기대감은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. 그건 뭐냐? 이 쉽게 얘기해서 조선족. 네. 우리나라든지 해외에서 벌어들여서 자국,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금하는 돈의 50%가 그 바로 연변에서 그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네.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선족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. 네. 그래서 잘 사는 조선족 분들이 중국에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돌다 보니까 여기는 올라간 거고. 네. 이제 훈춘이라는 곳은 이제 좀 적경지역 가까운데 훈춘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네.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신도시로 생각하면 돼요. 자, 기업들이 몇만 평, 몇십만 평치에서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죠. 왜? 백지 상태입니다. 단동처럼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아예 그 일산의 초기 상태. 그렇죠. 분당 백지 초기 상태이기 상태. 때문에 네. 기업들이 물류센터. 요즘에 뭐예요? 물류센터가 많이 뜨잖아요. 아이 가구 뭐 이런 예, 거죠. 우리 예. 왜냐면 땡땡 필드 인터넷 뭐 쇼핑이나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네. 이 지금 이쪽 기업들이 커지고 물류센터들이 커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
사실은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7, 8년 전에 이미 진출했었는데 네.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국 무역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예정보다 3, 40% 수준밖에 지금 계속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 네. 개발이라든지.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개인들이 뭔가 부동산 투자하기보다는 기업들이 토지 어떤 그 사용권 임대를 갖다가 장기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. 네네. 예,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. 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네네. 그 말씀 주시겠어요? 아까 이제 뭐 연변 훈춘 지역자 말씀하는 것 중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네. 그런 부분도 있죠. 이제 그 이 북한 문제 해빙 무드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. 중국의 연변이나 훈춘까지 그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교통망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중국 내륙 관광객들이 네네. 뭐 국경절이라든지 연휴 이런 기간에는 뭐 대거 몰려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두만강변 방천 네네네네. 보셨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 지역은 같은 이 연휴 이런 기간, 국경절 기간에는 호텔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이야기죠. 아, 그럼 연변까지 고속철도가 뚫렸단 말이에요? 아, 그럼요.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?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? 북경에서 다 연결이 돼 있죠. 예. 저도 뭐 사실 그때 그렇군요. 예. 그 우리나라 그 KTX 같은 중국 그 고속철도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. 아, 이건 또 몰랐던 얘기. 예, 그리고 이제 연변 지역에 이제 그 부동산 값이 지금 그 장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른 이제 배경 중에 하나도 네.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관광지를 네네네. 그 연변 자치주가 까지 그 아, 그 연변 쪽. 연변 자치주 내에 백두산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네네. 그 중국 내륙 관광객들이 엄청 이제 백두산 그 관광 그렇죠. 그 관광을 하러 많이 오죠. 그 백두산 밑에 있는 지역이 이도백화. 이도백화에 그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. 그렇습니다. 그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이제 그 이도백화 지역이 네네. 거기도 뭐 이 관광 리조트를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처럼 이렇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네. 그 수요가 전부 연변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, 상황이죠. 그렇군요. 저도 제가 연기시 그 호텔에서 그 묵었을 때 아침에 이제 저희가 조식을 먹으러 나가잖아요. 그때 한국 분들이 백두산 관광 왔다 죄다 등산복 입고 오셔가지고 다 그냥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진짜 뷔페에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. 그래 이제